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상한 대로 6월 11일 오늘은 우리 정치사에서 한 획을 끊는 날이고 이준석의 날입니다. 예상대로 국민의힘 새 당대표의 36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원내교섭단체 대표입니다. 원내교섭단체는 현역 의원 20명 이상 되는 정당을 말합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원외 인사이기도 합니다. 파격의 연속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43.82%를 득표해서 당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고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37.14%, 주호영 후보는 14%, 조경태, 홍문표 후보는 조경태 후보 2.81%, 홍문표 2.2%였습니다. 예상보다 나경원 후보가 막판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약 7%포인트 차이로 이준석 30대 당대표가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내년 3월 정권교체를 목표로 또 그 뒤에 6월 지방선거 등등 아주 큰 대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최고위원으로는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김용태 이 5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이 수락연설, 취임연설을 하는데 아주 과거에 어떤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와 다른 스타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중계한 걸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초지일관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자가 비면은 일종의 토론 배틀 등을 통해서 시험 치는 식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하겠다. 이게 피선거권이 아니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대변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코드 우리 편만 챙기는 이 민주당 세력과 확실히 이 점에서 구별을 하겠다라고 아주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이 이제 오늘부터 험담하는 거 이거 좀 줄이자. 논리적으로 서로 비판하는 건 좋은데 음모론 그리고 험담에서 좀 벗어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생각과는 나는 공존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탈피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서로 우리 좀 관대하자. 그리고 이 관용성을 부정하는 세력을 야만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등등 한참 지금 현재 그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지지자,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정권교체를 하는데 누구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결단에서 이준석이라는 36살 새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씨는 이 선거를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이념 대결 구도로 보지 않고 지역 대결 구도도 보지 않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대 대결이다. 세대 이슈가 가장 큰 선거의 쟁점이 될 것이다 하는 시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30 세대를 내가 끌어올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40대를 빼고 5, 6, 7, 8, 9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 세대와 연결되어 가지고 문재인의 고정 지지층인 이 40대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게 특이하고, 출마 선언문에서 밝혔듯이 이 특혜, 그게 여성이든 호남이든 청년이든 특혜를 반대하고 특혜 대신에 공정한 게임 룰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번에 보수적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도 먹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경상도 당원들도, 그리고 노장층도 이 이준석 지지에 합세한 것은 하나의 이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 우리가 지금 살아나야 한다. 이 문재인 정권 한 번 더 가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든지 자유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에 타게 된다. 그렇다면 우선 무엇보다도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2030 그리고 중도층을 우리 편으로 돌려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누가 좋으냐?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이준석이 좋으냐? 나경원이 좋으냐? 주호영 좋으냐?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다가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죠. 이준석이야말로 2030과 중도를 안을 수 있는 세대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닐까요? 이제 이준석 씨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이번 격렬했던 이 선거, 경선 과정에서 상처난 사람들과 감정 있는 사람들까지 포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대선,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금명간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국민의힘에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저는 조용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구 국민의힘 지역당에 입당 원서를 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평당원으로 출발하는 게 근사한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윤석열 총장은 그만둔 다음에 지금까지 정치적 메시지나 이 정치적 행동을 하는데 물이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자연스럽다는 게 국민들을 감동시킵니다. 이제는 쇼라든지 자기적으로 뭘 꾸민다는 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꽃가마 타고 거창하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로우 프로파일로 평당원으로 시작해서 경선에 참여하는 길을 권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숙제가 당대당 통합을 약속한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협상을 어떻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는 감정적 앙금이 있습니다. 이준석, 안철수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준석 리더십의 하나의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나는 나이 드신 분들, 또 국민의힘 당원들을 의견을 들어보면 의외로 이준석을 밀어주어야 한다, 이준석을 성공시켜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동안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혹독하게 당해본 이 한국의 보수 그리고 중도적 인사들도 비로소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죽이고 전략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전략인 문재인 정권 교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사감을, 사적 인연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결단이죠. 이준석 36살 당대표의 등장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5.16 이후 처음 보는 세대 교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좋지 않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물러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세대 혁명적 의미가 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그때 군사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은 지도자 44살의 박정희, 그리고 그분을 뒷받침했던 육사 8기 중심의 30대 장교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970년에 야당에서 40대 기소론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철성, 김대중, 김영삼 이 세 분들이 40대였습니다. 그리하여 60대, 70대 이런 이 선배 세대들을 들이받고 대통령의 야망을 꿈꾸었고, 그 세 명 중에 두 사람은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치면 이번에 세 번째 세대 혁명적 변화가 한국에 밀어닥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도 언젠가 30대, 40대 대통령이나 수상 한번 만나고 싶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한 포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준석 씨는 40이 아니니까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대통령감으로 이제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는 아주 그런 의미 있는 날이 6월 11일. 그래서 오늘은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의 날이기도 하고, 역사가 2022년 3월 9일 정권 교체를 더욱 확실하게 한 날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